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새봄 새희망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연방정부는 백신 접종 목표치를 초과했고 오늘부터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이 준비한 한인타운에서의 무료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방금 전에 시작됐습니다. 다저스와 자이언트 등 스포츠팀이 백신 부스를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경제가 활발해지면서 미 전국적으로 식당과 호텔 종업원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잡 인터뷰를 해주기만 해도 $50를 주는 패스트푸드 업체도 있습니다.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각 나라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줄이기 목표치를 밝힙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막기는 윤리적일 뿐 아니라 경제를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이오와주 드모이는 소음 공제 금지안을 고려 중입니다. 데릭 쇼빈 전 경관 유죄 판결 이후에 각 로컬 경찰국은 스스로 개혁의 방안을 마련합니다. 그러나 어제도 경찰에 의해 숨진 피해자가 생겨 긴장은 여전합니다. 아시아계의 80%는 지금 미국에서 아시아계에 대한 폭력이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5가지 가운데 1가지 폭력을 경험한 사람도 45%나 됩니다. 맨해튼 지방검사가 매춘과 마사지업에 있어 개인은 단속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업주와 손님은 단속하고 관련 범죄도 수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터키의 아르메니아 대학살을 공식 인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은 지구의 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오늘은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서는 백신 접종 무료로 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먼저 이 백신 접종에 대해서 뉴스를 전해드리겠는데요. 요즘 특히 지금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에서 예약하셨던 분들의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이 모더나 접종입니다. 오늘 저희는. 그런데 이제 그 J&A, 존슨 앤 존슨 그 문제가 생긴 뒤에 또 백신 접종을 꺼려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 백신 접종을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또 한국일보 그 미디어 그룹과 함께하는 MCCN 대도식당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MCCN의 마크리 디렉터가 여러분들께 이런 것을 강조해서 어제 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가짜 백신 접종증이 많이 나돌고 있답니다. 이것은 왜 그 주의를 해야지 되냐면은 그 장사를 하시는 분도 그렇고 아니면 일반 분도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특히 코리안 아메리칸이나 에이시안이 아닌 미국 사람들 가운데서 백신 접종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헬스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백신 접종 받는 것이 의무화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백신 접종을 그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하루라도 먼저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짜 백신 접종증이
인터넷 등에서 팔리고 있답니다. $100, $150 정도에 팔리고 있으니까 사실은 내가 그 백신 접종을 받아서 뭐 90%이 정도 모더나의 경우 90% 이상이죠. 그 안전성을 확보해놨다 하더라도 나머지 퍼센티지는 안전하지 않은 건데 어떤 사람이 그 안전하지 않은 사람이 나도 백신 맞았어. 백신증도 가지고 있고 하는데 그 사람이 가짜 백신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요? 백신 접종은 받기 싫은데 나졌으나 아니면 이제 컨설트도 다시 시작되겠죠? 다른 그 백신 접종증을 요구하는 곳에는 가고 싶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백신 접종을 받으시려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백신 접종 받으시는 게 좋고요. 오늘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정현호 기자가 저희 정현호 라디오 서울 보도부국장이 전해드리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리아타운 저희 회사에서 멀지 않습니다. 유가와 맨하탄에 있는 대도식당에서 백신 접종 시작됐습니다. 라디오 서울과 한국일보가 비영리 단체인 커뮤니티 클리닉 MCCN과 함께 마련한 한인 커뮤니티 코로나 예방 백신 무료 접종 이벤트의 첫 번째 행사가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인타운 한복판인 유가와 맨하튼 코너에 위치한 대도식당 파킹랏에서 개최됩니다. 오늘 접종 행사에서는 저희 라디오 서울에 22일자로 접종 예약을 마친 주민 300명에게 1차로 모더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해당 주민들은 각자 지정된 접종 시간에 대도식당 파킹랏에 마련된 접종소에서 백신 접종을 받으면 됩니다. 접종 현장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아이디를 지참하면 됩니다. MCCN의 마크리 디렉터입니다. 사진 붙어있는 이름이 있는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패스포트, 영사관 아이디, 드라이버 라이센스, 텔레폰의 아이디, 도서관 아이디, 멤버십 아이디의 이름이와 사진하고 같이 있는 게 있습니다. 다 도와드립니다. 서류 미비자의 경우 LA 카운티에 거주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면 됩니다. 많은 분이 또 그런 게 없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오시면은 제가 성명을 받을 거예요. 해가지고 도와줄 테니까 아무 문제 없으니까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점펠, 스펙트, 광고, 마스터카드 그런 광고 정패의 이름하고 주소만 있으면 됩니다. 인슈런스 있으나 없으나 우리는 무조건 다 도와드립니다. LA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직장이 있는 경우 회사 명함 등을 소지하면 됩니다. 의료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증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시간대별로 접종 순서가 예약돼 있기 때문에 대기할 필요 없이 안전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접종 현장에서 2차 백신 접종 예약까지 잡아드립니다. MCCN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백신 접종을 맡고 있으며 접종소에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직원들이 행사 진행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편안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은 22일에 이어 29일과 5월 6일, 5월 13일 4차례에 걸쳐 LA 카운티에 거주하거나 직장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백신 접종 예약은 event.radioseoul1650.com에서 할 수 있습니다. 29일과 5월 6일, 5월 13일에는 백신 접종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도 무료로 실시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는 워킹으로 받습니다. 커뮤니티에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는 라디오 서울 방송의 무료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 행사는 대도식당과 한미은행, 셀리온, 카우나체어, 브랜 뉴데이 후원으로 열립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네, 지금 리포트에서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것을 느끼실 수가 있었을 텐데 우선 백신 접종은 많이 해드린다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요. 마크리 디렉터가 얘기한 것 가운데서 성명을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한다는 것에 대해서 성명을 쓴다. 이제 이분이 또 영어권이니까 거창하게 스테이트먼트를 이제 성명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고 그러면 총책임자가 마크 리 디렉터니까 지금 현장에 계시거든요. 그분이 사인하고 거주하신다는 여러분의 사인을 하고 하면 그것이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신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앞서 5가지 정도를 말씀드렸잖아요. 어디 아이디, 운전면허증, 무슨 아이디가 없고 주소 이런 것이 정크 메일에 있는 주소도 내 이름이 써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성명을 스테이트먼트를 쓰면 된다 하는데 이게 백신 접종에 있어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캘리포니아주 주민이면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는데 캘리포니아 주민의 자격이 캘리포니아주에서 단 하루만 살아도 캘리포니아 주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크 리 디렉터께서 앞서 패스포트를 가지고 오라고 하셨잖아요.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캘리포니아주에 오셔서 하루만 지나셨어도 캘리포니아 주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선 이것은 사람의 생명과 연관되고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생명과도 연관되는 집단 면역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주는 그렇지 않을 수 있을지언정 캘리포니아주는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을 다 맞게 해준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제 다음 주부터 테스팅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 백신 테스트는 예약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누구를 모시고 가시는 분들도 백신 테스트를 현장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빨리 해외여행 갈 때 72시간 안에 비행기의 타임라인에 맞춰서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또 항공사에서 어디 가서 맞으십시오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규정도 없는 때도 있고 거기에 다 맞으면 이제 뭐 MCCN 같은 경우는 저희 사이트에 오셔서 이 테스트를 하시고 나면은 레피드 테스트, 빠른 테스트 결과는 돈이 조금 필요해요. 149달러인가 그런데 그러면 30분 안에 결과가 나오고 바로 또 공항으로 보내지기도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점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됐고 앞으로 오늘까지 합쳐서 4번 매주 목요일에 아침 9시부터 3시까지 대도식당에서 백신 접종이 있고요. 백신 접종이 중요하니까 자꾸 말씀드리게 되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아흘에 앞당겼습니다. 2억 명분을 확보했다 하는 거. 미국 인구가 3억 4천만 명 가운데서 안 맞는 사람도 있고 16살 미만은 안 되고 하니까 맞겠다는 사람은 다 맞을 수 있는 정도를 확보를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흘에 원래 내가 취임 100일 때 그만큼 하겠다는 것을 또다시 아흘에 앞당겼다 하는 게 되고요. 이렇게 되니까 뭐 다저스뿐만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도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들의 전용 부스를 만들었거든요. 지금 다저스는 토요일에 게임 있죠? 파드레스하고. 그래서 이제 거리두기는 안 해요. 거리두기는 안 하는데 마스크는 써야지 되고 그리고 이제 16살 이상은 지금 백신 접종이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백신 접종하고 나서 2주일 있으면 이제 티켓을 가지고 백신 접종 받은 사람들 부스에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백신 접종이 안 되는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네거티브 반응이 경기장에 가기 전에 72시간 전에 네거티브 반응 나온 증서가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요, 요즘 이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마클리 디렉터가 얘기를 한 것처럼 다른 모든 지역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백신을 맞았다고는 하는데 꼭 맞았다고 확신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이언츠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이언츠도 처음에는 1000명 정도 관중을 받고 이런다고 해요. 그런데 이 LA 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뿐만이 아니라 다른 프로 스포츠 구단들도 앞으로 몇 주일 안에 백신 전용 부스 이런 것을 만드는 거죠. 말하자면 뉴 노멀, 새로운 노멀이 백신 접종 카드를 가지고 다니는, 그런데 그곳에 가도 가짜 카드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라 하는 말씀. 이게 이제 미국의 지금 변화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백신 접종 받는 사람도 많고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50개 주 전국에서 확진자가 가장 적게 나오는 주에 속하게 됐거든요. 정말 몇 주일 만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캘리포니아주뿐만이 아니라 미 전국에서 식당들이 많이 오픈을 하죠. 호텔도 오픈을 하고 당연히 여행도 많이들 가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무슨 내셔널 공원에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가다 멈추고 그랬다고 하시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정도로 동시에 꽉 묶여 있다가 풀어졌을 때 사람들이 똑같은 순간에 똑같은 장소에 갑니다. 식당 업계의 경우는 종업원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종업원을 구할 수 없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웨이터, 웨이트리스 그리고 이제 처음에 그 손님 맞이하는 뭐 호스트 또 주방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 쿡을 포함을 해서 그런 분들이 없어서 식당 업계가 사실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에 250만 개 일자리를 잃어버렸었거든요. 그리고 문을 닫은 식당들이 주로 작은 식당들이지만 10만 개입니다. 미국에서 1년 사이에. 더군다나 이제 스몰 비즈니스 업계는 식당이나 호텔업이나 서비스업이잖아요. 기계가 테크놀로지로 해서 이렇게 일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페이스 투 페이스 일하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있어도 일할 사람이. 그런데 지금은 일할 사람조차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과 몇 개월 전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백신이 나오고 경제 재개가 리오프닝이 돼도 예전 같지 않을 거야. 사람들은 앞으로는 식당을 가지 않을 거야 했는데 웬일이요? 제가 보기엔 사람들 가는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어떤 특정 나이층에 뭐 특정 인종층이 많이 가는 그런 식당들 같은 경우 아직 조금 조심할 수는 있으나 저희 회사 주변에 아주 그 거리에 사람의 그 움직임으로서 볼 때 화려한 유가 거리에는요, 유가와 윌셔의 식당은요, 요즘 굉장히 많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 또 식당이라는 게 젊은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 섞이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다시 올까 하는 손님들이 오고 있는데 막상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식당 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드시겠어요. 아웃도어에 투자도 하셨죠. 이제 그 본인들의 환경에 맞는 그런 투자도 하셨는데 이렇게 일자리 사람을 구할 수 없어서 오죽하면 그 템파베이요, 플로리다주에 있는 그쪽도 이제 관광 지역이 많이 있으니까 맥도널드 같은 경우는요 일할 사람이 없어서 잡 인터뷰조차 하러 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인터뷰만 해주십시오. 인터뷰만 해주셔도 저희가 $50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프로모션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가장 어려웠었던 업종이 식당업과 호텔, 관광업계였는데 그런 업계는 회복하기도 지금 힘든 거죠. 동시에 이렇게 오프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페이스 투 페이스이기 때문에 일하시던 분들도 겁나는 겁니다. 정말 저분이 백신을 맞았는지 맞지 않았는지 뭐 알 수도 없고 맞았다 해도 가짜 백신 증서도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오래 문 닫고 있는 동안 예를 들어서 특히 식당보다도 그 술집 바는 더 했잖아요. 바텐더가 그 사이에 온라인으로 뭔가를 공부를 해서 테크놀로지 업계라든가 제정업계로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신 분들이죠. 더 사람을 찾기도 힘들고 또 이제 그 관광업계 이런 곳도 그 청소하고 호텔에서 이런 분들도 외국인을 찾기가 힘든 겁니다. 외국인은 이 부분에 대해선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 사람들이 일자리 우선이지 하고 외국 사람들 일하러 오지 못하게 이제 여러 가지로 막아서 3월 달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것을 풀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미 일손이 모자라고 또 이런 경우에 여름철에 많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런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굿뉴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곳에서 전에 일했던 것처럼 성실히 일하다 보면은 사람을 구할 수 없으니까 전에는 뭐 식당에서 일하시는 이런 분들은 글쎄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 철새와 같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투자도 하지 않고 그리고 아예 금방 갈 사람인데 뭐 이랬는데 이제는 너무 귀하니까 그 일하시는 분들께서는 귀한 대접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식당 같은 경우는 지금 헬스케어도 해드릴게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고 헬스케어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정도 규모의 25명 이하의 그런 곳에서도 그리고 이제 오래 일하면 보너스를 드릴게요. 무엇보다도 보너스도 좋고 헬스케어 여러 가지 혜택도 좋지만 어쨌든 더 나를 전보다 귀하게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나를 생각을 해준다 하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사실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연방 정부에서도 여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코비드-19 연방 정부 경기 부양책에 그 안에 스몰 비즈니스를 위해서 특히 이제 286억 달러는 식당이 다시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기금을 주도록 책정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식으로 주냐면 예를 들어서 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할 때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나 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께 제가 간절히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의 직원이 그 백신을 맞으러 간다고 하면 그것을 일하러 가는 시간에 돈을 주시면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백신 접종을 맞고 후유증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도 좀 아팠습니다. 그랬는데 아파서 내가 이렇게 하고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 라고 몸을 추스리는 기간을 원하는 그런 직원에게도 봉급을 그대로 주십시오. 그러면 연방정부에서 reimburse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어제 했습니다 하면서 미국 대통령이 얘기하기를 일하는 사람도 1달러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업주들도 1달러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비상사태니까 연방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다 나중에 헤아려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세금공제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세금공제 혜택을 준다는 것이고요. 아무튼 백신을 많이 맞도록 이것은 직원이 500명 미만인 그런 곳,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하고 계시는 스몰 비즈니스는 다 여기에 속하잖아요. 스몰 비즈니스의 기준이 그렇기도 하고 해서 지금 굉장히 이 백신 관련 여러 가지 일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이 하고 있는 백신 접종 센터도 현재 지금 들어오고 있는 소식이 별 아무런 무리 없이 순조롭게 예약하신 대로 백신 접종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잠시 뒤에는요, 또 오늘, 세계 지구의 날이잖아요. 지구의 날을 맞아서 여러 가지 나라들의 회의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런데 지구의 날에 이산화탄소를 줄이자 하는 것을 세계 지도자들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 소음도 줄이자 하는 동네도 있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기후변화와 이산화탄소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잘 안 와닿는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미래의 생활이니까는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뭔가 일을 할 만한 국가다 하는 국가들이 40국가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를 하고 있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 참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웬만큼 다 잘 사는 나라 아니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새로운 친환경적인 에너지 쪽으로 가지는 않고 산업은 무척 활발한 중국이라든가 인도, 브라질 이런 나라죠. 물론 한국, 일본 다 포함이 돼 있고 유럽의 강대국, 경제적으로도 강대국인 프랑스, 영국, 독일 다 포함해서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연설을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2030년이면 지금이 2021년입니다. 10년 남지 않았네요. 그때 2005년 수준 그때나 그거보다도 더 작게
그때의 50%에서 52% 작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잖아요. 2030년에 2005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당시에 이산화탄소 방출량보다 50%에서 52% 작게 하겠다. 이렇게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에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많으니까 중국 다음이니까 굉장히 큰 겁니다. 앞으로 4년 뒤인 2025년에 26%에서 28%를 줄이고 이게 바로 오바마 전 대통령 때 목표로 잡아놨었던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기후변화는 무슨 기후변화, 가짜야, 혹스야. 그리고 기후변화가 있어도 그렇지 나중에는요. 인간이 무슨 기후변화를 만들어내? 이렇게 약간 수정을 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가는 4년 동안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물론 시정부나 주정부, 캘리포니아와 같은 그리고 일부 앞서가는 업계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무리 보복의 대통령이라고는 하나 그것도 무시하면서 친환경 쪽으로 4년 동안 열심히 다져놨던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지금 득을 보겠죠. 아무래도 그 업계에서는 해서 2005년 수준의 50%에서 52%나 줄인다고 하는 것은 얼핏 보면 원대한 야망인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가능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 윤리이기도 하지만 사람도 살아야지 되고 공기가 너무 탁할 때 여러분들 한국이나 중국에 가셨을 때 좋으세요? 미국은 그래도 숨쉴만 하잖아요. 그게 윤리인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건강하고는 너무나 연결되는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한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시간이 얼마 없기도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 we라고 얘기했어요. 이때의 we는 United States of America, US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들이 함께하면 더 가능한데 더 기다리고 쭈삣쭈삣하고 머뭇거리고 지금 당장 이게 돈이 덜 드니까 석탄이 하면은 대가가 나중에 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표 자체가요. 2100년 지금 2021년입니다. 2100년에 지구의 온도를 1.5도만 올리는 화치로는 2.7도가 되죠. 그 정도만 올리는 것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그대로 아무 일도 안 하고 두면은 그때가 되면은 1.5도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3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섭씨로 5.4도가 되잖아요. 해서 이런 것을 그냥 하라고 그러면 안 하니까 경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일종의 컨소시엄 같은 것을 해서 안 하면은 오히려 손해보는 국가가 되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를 이끌어 나가는 거죠. 해서 전기자동차 같은 거 미국은 이미 많이 하고 있고요. 에너지 효율성 있는 빌딩 이런 것을 짓고 또 그렇게 하는 회사에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것을 준다는 식으로 해서 앞으로 당장 단기간에서 중단기에 이런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줄이는 것은 가장 많은 업계가 교통과 에너지, 이게 전기화를 함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자동차를 포함해서. 그런 데서 한 75% 이산화탄소 양 줄이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재생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테크놀로지 업계는 계속 이곳으로 갈 것이다 하고 아무리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거 가짜야라고 얘기를 해도 개발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5년이나 10년 전보다는 테크놀로지 업계에서 개발한 것으로 더 쉽게 전에 비해서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줄이면서도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개발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바로 이제 파리 기후조약에서 탈퇴한다고 캠페인에서부터 얘기를 했고 실제로 탈퇴를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오자마자 파리 기후조약에 다시 가입을 했고 가입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운전을 하겠다 하고 운전대에 앉은 겁니다. 기후정상회의를 화상회의로 미국에서 주재를 하는 것이 환경그룹은요 2005년도에 50%에서 52% 그때의 기준으로 그때보다도 그만큼을 반을 줄인다고 하는데도 더 해야지 된다고 얘기합니다. 미국에. 다른 나라는 오케이. 세계 다른 나라는 기준을 이렇게 쭉 잡아서 50% 이 정도 하면 되는데 미국은 그동안
이렇게 발전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 양을 배출을 했는가. 앞으로도 마찬가지지. 미국은 경제가 덩치가 큰 나라니까 다른 나라랑 양적으로 비교가 안 되니까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지 된다. 환경그룹은 이제 항상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세계 목표는 1.5도 지구 온난화를 2100년도에 그렇게 하지만 미국은 이렇게 하려면 더 많이 뿜어냈으니까 너희는 이미 이득 다 봤잖아. 그러니까 더 해야지. 그게 공정한 거지. 환경그룹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팬데믹 때문에 좋아졌었던 것이 있기는 하죠. 지구 오염도가요, 2020년도에 굉장히 그 한 해 전보다 낮아졌습니다. 안 다녔잖아요. 자동차 운전도 하지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도 중국, 인도, 브라질은 늘어났고 올해도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석탄을 많이 쓰거든요. 석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석탄은 아시아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일본도 아직까지 그 석탄 에너지를 많이 쓰는 국가에 속합니다. 물론 원자력 발전소도 뭐 일본에 몇 개 있기는 합니다만은 석탄에 많이 의존을 하죠. 중국도 올해는 뭐 지난해보다 석탄을 훨씬 더 많이 쓴다고 하고 하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일본은 2013년에 비해서 46%를 줄이겠다. 2030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기준이 2005년인데 일본은 2013년에 46% 수준 정도까지는 우리가 하겠다 했는데 일본도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뭐 작은 나라이긴 합니다만은 그 이산화탄소 방출량으로는 5번째가 되거든요. 뭐 중국, 인도, 브라질, 미국, 뭐 일본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수가 요시히데 총리가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020년도에 석탄 수요가 40% 줄어들었었거든요. 지난해에는. 그런데 이제 올해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탄 수요가 늘어나는 것의 4분의 3은 그 요구를 중국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더 많이 해야지 되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중국에서 최근에 내놓은 얼만큼 줄이겠다는 수치는 갖고 있지 않고요. 석탄으로 가면은 또 무슨 부작용이 있냐면 그렇게 될 경우는 석탄의 수요가 많아지면은 석탄값은 내려가고 다른 친환경적인 뭐 천연가스라든가 그밖에 여러 더 친환경적인 그런 것의 값은 또 올라가고 이러면 또 악순환이 되거든요. 이번에 기후 정상회의에서 중국에 어디까지 이것을 약속을 받아낼지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고 있고요. 네, 지구 기후 변화뿐만이 아니라 소음에 대해서 팬데믹 기간 중에는 사람들의 작은 소곤소곤 조곤조곤 말하는 이런 소음은 그리웠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이오와주의 디모인에서 사운드 퍼밋 존이라고 해서 시끄럽지 않게 조닝을 정하는 것을 지금 고려하고 있거든요. 2019년도에 조사를 다 끝냈고 건강에 영향이 있다 해서 엔터테인먼트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2019년도에는 아이오와주의 디모인에서 은퇴촌에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하는 것을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라이브 뮤직을 많이 하는 그랬더니 라이브 뮤직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이제 팬데믹 끝나고 겨울 라이브 뮤직을 좀 해보려고 했더니 이게 뭔 말이라고 하지만 장소와 시간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렇게 정할 수도 있고 해서 저는 아이오와주를 가보지 않아서 모릅니다만 디모인의 웨스파고 에리나 그리고 웨스턴 게이트웨이 파크 또 프린시플 파크 뭐 이런 곳에 맥시멈 데시벨 이런 음의 세기 맥시멈을 한 85 정도까지 하고 예를 들어서 주중에는 밤 11시 이후에는 큰 소리 안 나게 한다. 그리고 주말에는 12시 30분까지는 해도 돼. 0시 30분까지는 이런 형태로 주택가는 더 강하게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뮤직 페스티벌 같은 것은 하죠. 뭐 아이오와도 무슨 뭐 감자 같은 거 캐고 페스티벌 하고 해야지 되는데요. 그런데 사운드라는 것은 굉장히 규제가 어렵죠. 이것을 딱 듣고 지금 이게 뭐 85dB 넘었어 안 넘었어 라는 것을 어떻게 정할지 모르지만 아무튼 추세 자체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조용할 수 있는 시간에 조용함을 추구하고 또 시정부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준다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에 가면은 뭐 예를 들어서 오스트리아 같은데 그 아주 큰 쇼핑몰 거리인데도 대로인데도 조용하잖아요. 발자국 소리밖에 안 들리고 소근소근하는 소리밖에 안 들리고 그런데 이제 미국의 쇼핑몰 근처에 가면 꽝꽝꽝 뭐 온갖 음악이 다 들리는데 저는 그 조용한 게 좋던데요. 아무튼 미국에서 지금 이런 일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그 경찰력과 일반 시민의 서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건 하나도 지금 줄어들지 않았고요. 에이시안 아메리칸들도 여전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미네소타주 그 미니애폴리스에서의 데릭 쇼빈 경관은 지금 혹시 스스로 생명을 끊지 않을까 해서 아주 그 워치를 사람들이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편결 세계 혐의에 대해서 모두 조지 플로이드 목졸림을 해서 숨지게 한 것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에 그 직전 판결이 발표가 되기 15분 전에 오하이오주에서 있었던 그 컬럼버스에서 있었던 16살 소녀를 이제 경관이 총을 쏴서 숨지게 한 그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그 조사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경관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을 했고 16살 흑인 그 소녀는 그 다른 그 누구와 싸우고 다투고 하는 중에 분명히 그 칼을 흉기를 들고 있었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뭐 경찰의 그 바디캠이 있고 그리고 뭐 일반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촬영을 한 것도 비교가 또 돼야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경관이 칼을 들고 있는 그 소녀를 경찰국에서 발표하기는 다른 소녀가 칼에 찔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총을 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런데 이제 총이 한 발 맞은 게 아니에요. 여러 발을 그 맞았기 때문에 물론 또 그 경관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가 또 그렇답니다. 쏘고 당황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루키 경관 이런 경우는 당황을 해서 막 계속 쏘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 왜 다리를 쏘지 한 방에 맞게 그렇게 쏘는가? 그게 바로 오늘 장례식이 있는 그 미니애폴리스의 브루클린 센터에서 교통정지에서 그 교통 신호에서 정지 명령을 받고 나서 숨진 그 단테 라이시 그런 그 케이스잖아요. 왜 가슴을 딱 한 발을 쐈는데 숨지게 왜 그렇게 쏘지? 이런 다리 같은 데 쏴서 숨지지 않게 하지 위험해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트레이닝이고 또 그 경찰의 여러 가지 정신적인 트레이닝, 실제 트레이닝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어떻게 그 벌을 줄 것인가 하는 것까지 다 지금 뭐 특히 진보적인 지역의 경찰국에서는 이미 뭐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서는 그 같은 방안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한 발이 아니라 여러 발 총에 맞고 숨졌다는 이런 사건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도 어제 또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엘리자베스 시라는 곳 여기는 그 롤리에서 북동쪽으로 있는 곳이라고 하거든요. 아침에 8시 30분쯤에 물론 경관이 업무 중이었습니다. 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수색하던 도중에 누군가에게 총을 쏴서 숨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뭐 목격자들도 있고 하니까 그렇다고 그게 뭐 뭔가가 있었겠죠. 자세히 아직 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공식적인 발표가. 그런데 뭔가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숨져야지 되는가? 뭐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잖아요. 어떤 경우는 뭐 수색 영장도 없이 수색하다가 그냥 문을 차고 들어가니까 안에서 이거는 누군가가 침입했는가 봐 하고 뭐 경찰에게 뭐 총을 쏘다가 경찰은 안 맞았는데 그 안에 있던 뭐 여성이 맞아서 숨진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지금부터 경찰 개혁을 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퓨 리서치사에서 조사를 했더니 4월 5일부터 12일까지 에이시안 성인의 80%는 최근에 자신들에 대한 어떠한 그 폭력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줄어들었다는 사람 2%, 전과 같은데 뭐 6%, 잘 모르겠어요. 9%입니다.
성인의 32%는 신체 공격을 당할까봐 두렵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45%의 에이시아는 성인이요. 경험이 있다. 5가지 공격 가운데 하나가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팬데믹 이후에 뭐냐면 신체적으로 실제로 위협, 어떤 위협이든지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보고 슬슬 피하는 나를 불편해하는 것 같은 또 에이시안에 관한 말이나 조크로 내가 공격을 당했고 너네 집으로 가. 우리 집이 여긴데 어디로 가? 그리고 바이러스에 대해서 너 때문이야 하고 불만하는 소리. 이런 사람들, 이런 것에 대해서 당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나 에이시안 아메리칸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준 사람들도 있다 하고 답한 사람도 32%입니다. 그런데요. 5명 가운데 1명만이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 바이러스, 콩 바이러스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5명 가운데 1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요, 5명 가운데 1명, 20%라는 게 이게 가장 많은 이유예요. 100% 가운데. 그게 20%고 16%는 미국 사회에 존재해왔던 인종차별이 그렇다. 거기에 트럼프의 말이 얹혀진 거다. 주요. 뭐 이럴 수는 있잖아요. 그렇게 되고 15%는 코비드-19 이펙트다. 그것도 다 마찬가지. 사실은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50%도 넘을 것 같아요. 또 에이시안 아메리칸을 희생양으로 삼은 거다. 코비드-19 이런 몇 퍼센트예요? 20%, 16%, 36, 46, 51, 63, 63%가 결국은 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 인종차별, 사회에 원래 있었던 코비드-19 이펙트, 그리고 코비드-19에 대해서 이게 에이시안 아메리칸이기 때문에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이런 모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맨하탄의 그 지방 검사가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지방 그 검사는 맨하탄이 넘버 1이니까는요. 그 사이러스 알 밴스 주니어가 매춘업 종사자 그 단속하고 지금까지 1970년대부터 80년대, 90년대를 오면서 계속 이제 케이스가 남아 있었던 이런 것들을 거의 모두 이제 버려버린다는 겁니다. 개인에 대해서는 허가 없이 마사지를 해서 뭐 걸렸던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아예 그 맨하튼의 형사법원에 5,080 케이스를 기각해달라, 그냥 다 지워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몇몇 케이스는 그러면은 뭐 한 1,000케이스 조금 안 되거든요. 그 케이스는 계속 본인이 가지고 가면서 수사도 하고 하겠다고 한다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이게 1970년대와 80년대 뉴욕에서 그 더럽고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런 거리를 깨끗이 청소를 하고 뉴욕을 뭐 재정 넘버1 뭐 관광의 도시 이런 것을 굉장히 활발하게 할 때 쫙 단속하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런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 막상 이런 것을 다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 또 과거는 과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도 여전히 무슨 그 매춘을 업으로 하는 그 업자, 또 매춘과 관련된 범죄, 뭐 인신매매, 매춘 알선자 이런 사람들은 단속하고 수사를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돈 내고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도 릴리즈, 자유로 해주지는 않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뉴욕만 그런 게 아니라요. 뭐 필라델피아하고 볼티모어도 다 이런 것을 스탑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이제 토요일이 되면은 글렌데일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이라면 캘리포니아주 그 아르메니안들이 큰 행사도 하고 하는데 150만 명이라고 보고 있는 터키에 의해서 대학살을 당해서 숨졌던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 날을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터키의 아르메니안 대학살이라고 인정을 한답니다. 세계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국가가 뭐 20몇 개국 정도 되거든요. 19세기 특히 이제 20세기 1차 대전 그런 때 터키가 그 오스만 제국이 무슬림이잖아요. 이 기독교계인 아르메니안을 대학살을 많이 했다. 물론 아랍계도 학살했었어요. 그리고 터키는 아니다. 지네들이 뭐 독립한다고 분쟁하고 하다가 했다 하는데 이것을 국가의 대통령이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중요한 일이죠. 터키에서 지금
그래? 그러면 터키와 사이 나쁠 준비가 돼 있는 거네, 미국이. 외무장관이 경고를 하는데, 그렇죠. 그 터키의 그 독재자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굉장히 친했지만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고 나서는 입장이 달라진 거거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이 아르메니안도 끝없이 압력을 넣었으니까 이런 일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그 맨하탄 유가에 있는 대도 식당에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등이 지금 주관하고 있는 백신 무료 접종 가능합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